2021년 12월 17일,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의 8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에 있던 이들은 대부분 대피했지만 불길이 시작된 4층에 있는 심리 클리닉에선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한 뒤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4층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화재는 방화였고 범인은 4층 입구에 불을 질러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방화를 저지른 범인은 타니모토 모리오라는 남성으로 그는 4층 심리 클리닉의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변 보안 카메라에는 무언가 담긴 종이봉투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봉투를 들고 심리 클리닉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고 잠시 뒤 4층에서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4층에 있던 직원과 환자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죠. 사망한 이들 중에는 정작 방화를 저질렀던 모리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1960년에 오사카에서 4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난 모리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업인 판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형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를 잘 따르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자기와 아버지와는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기도 했고 술을 마시면 말투가 거칠어졌던 것도 있지만 아마 어머니가 사망한 뒤 가업을 형이 물려받아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 함께 공장에서 일할 때 형제는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결국 모리오가 다른 공장으로 옮겨버린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니시오도 가와구로 이사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아내와도 자주 다투다 결국 2008년에 이혼했습니다. 1년 뒤 그는 다시 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내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1급 건축 판금 기능사 국가 자격을 갖고 있었기에 공장에서 실력면으로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고 작업 중 지적받으면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뒤로는 말도 없이 쉬는 날이 많아졌고 2010년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렵 혼자 살았던 그는 삶의 회한을 느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간다는 것이 두려웠던 그는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 이제는 이혼한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데려가야겠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말이죠. 이혼했어도 연락하고 지냈던 장남의 권유로 2011년 4월 24일에 그들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본 뒤 전 아내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먹거리를 가져오겠다라며 자기 집에 들렀고 먹거리와 함께 미리 준비해둔 흉기, 채로 스프레이 등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의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상황을 살피다 흉기로 장남을 공격했죠. 다행히 장남은 그를 밀쳐 밖으로 쫓아낸 덕분에 전치 2주의 상처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는 살인 미수로 체포되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7일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니던 심리 클리닉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함께 사망했던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옆으로만 긴 구조 특성 때문에 비상구와 엘리베이터가 한 개씩밖에 없던 점이 더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거기에 모리오의 치밀한 범행 계획까지 더해지며 4층 심리 클리닉에 있던 이들은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죠. 그는 사건 전날 외부에서 클리닉의 문을 테이프로 막아 열리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당일 이를 알아차린 직원이 테이프를 제거하긴 했지만 그는 일부러 출입구 쪽에 불을 질러 유일한 출구를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소화전에도 건축 자재 같은 것으로 덮어 열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의 집에서 소화전을 덮는다라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범행 계획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토 애니메이션 사건, 소화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틈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메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범행 1개월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 그는 이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아마 장남을 공격했을 때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는 일도 나가지 않았기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나마 개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던 그였지만 3년 전 입주자가 나간 뒤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아 이 수입마저 없었고요. 통장 잔고 100엔 남짓. 이마저도 모두 인출했고 얼마 뒤 생활보장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 세금 체납으로 인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일시적으로 압류당하기도 했죠. 결국 잃을 게 없어진 그는 그런 선택을 했고 하필 당일 집단 치료가 예정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혼자 그냥 사라질 것이지 그게 무섭다며 최악의 선택을 했던 모리오.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이런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